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6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여행을 와 있는 상태라서 영상을 웬만하면 안 찍을까 했는데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좀 뭔가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행을 온 상태에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제 방에만 계속 브리핑을 드렸어요. 여행을 왔더라도 주요 자리에서는 방에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카톡방이랑 텔레그램방은 많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대응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보다는 카톡과 텔레그램이 빠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만 조금 빠르게 전달드리자면 우선 기존에 봤던 박스권의 무빙 내에서 비트는 움직이다가 하방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하방 이탈을 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재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권 무빙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에서 이탈 후 재진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탈 후에 재진입을 했다면 우선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채널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단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채널의 리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리테스트의 형태를 잘 확인하고 여기에서 진입하면 어디예요?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전저점이 되겠죠. 짧게 본다고 하면 이 채널 J타를 기준으로 손절을 칠 수도 있겠고 확실하게 컨펌이 나려면 여기 있는 하단에 최저점을 기준으로 로스를 잡고 진입을 한다고 하면 이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상승 그리고 조정 이후에 수입 한번 하고 자 진짜 출발하고 이후 상단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서 어떤 그림으로 가느냐 최고점을 갱신해주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냐라고 하면 만약에 찐반이라고 하면 이만큼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140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기님 진짜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시는 이더리움에 있습니다. 어제 방에다가도 브리핑 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승을 한 후에 박스권을 그리고 하단을 이탈하고 수입을 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시간이 끌리긴 했지만 시간 끌리다가 리테스트 주고 상단 뚫어내면서 이만큼 바닥부터 채널을 만드는 상승만큼의 어느 정도 상승이 충분히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 모양은 굉장히 좋다. 언제까지 이 채널 이탈 혹은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는 비트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 비트와 이더의 티키타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 기준으로는 만약에 전형적인 수입 형태로 리테스트를 주고 비트가 올라가 준다면 이더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혹은 횡보하면서 슬슬 따라가고 비트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서 조금 숨고르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이더가 춤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와 비트가 두 가지 다 티키타카를 해주면서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누군가 횡보를 할 때 떨구지 않아야 한다. 비트가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도 이더도 지금 자리를 보면 잘 지키고 있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채널을 기준으로 상단에서 지지받으면서.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구 하나가 끌고 내려가면 거기에다 초를 치는 거겠죠. 그래서 둘 다 만약에 횡보를 하더라도 버텨주는 게 중요하겠고 버텨주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하나 치고 나가면서 비트가 치고 나가든 이더가 치고 나가든 치고 나가면서 이 횡보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한다. 비트가 치고 나가면 이더는 끌려가면서 살살 올려줘야 되고 만약에 이더가 먼저 치고 나가면 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시간 끌리면서 버텨주다가 이더 쉴 때 다시 한번 비트 달려주고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흐름은 지금 말씀드린 티키타카의 구조가 잘 이어지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파동 정도 리테스트를 준 다음에 이렇게 빠져주는 거 그렇게 되면 쌍고점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더도 임펄스가 한 파동 마무리되는 그림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4파, 5파까지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고점 기준 그리고 이더는 이런 고점 기준으로 해서 한번 큰 조정을 받겠다. 그러고 나면 쌍고점을 만들고 여기 한파동에 대한 조정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A, B, C의 플랫 형태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플랫 형태로 조정이 끝날 때 아마 이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파동 임펄스에 대한 조정을 받을 텐데 뭐 대충 382 정도라고 보면 뭐 이런 정도 원저리가 되겠죠. 뭐 이런 자리 정도 한 3200대까지도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조금 깊다 싶으면 한 3000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지금 상태에서 그냥
그냥 찐반하고 쭉쭉쭉쭉쭉 달려나가는지, 이더 역시도 이 상태에서 제가 봤던 임펄스 5파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 쭉 달려가던지, 혹은 5파가 다 나오고 나서 이 한파동에 대한 조정을 기간 조정으로 아주 길게 밀어낸다면 비트는 계속 달려줘야겠죠. 얘가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계속 달려주면서 이더가 내려올랑 말랑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쳐 올려줘야 돼요. 매수세를 동반해서 야 비트 계속 갈 거니까 이더 팔지 마라는 사인을 계속 줘야 되고, 맞춰주는 그런 기간 조정이 완성된다고 하면 비트가 어느 정도 고점을 많이 간 상태에서 횡보를 할 때 이더가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달려주는, 가격적 조정을 주지 않고 기간적 조정으로 밀어주는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비트가 또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티키타카를 잘 해준다고 하면 파가 다 나오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충분히 밀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더든 비트든 한 발 치고 나서 죽는 그림이 지금 보이긴 하는데, 이 쌍고점을 뚫어주면서 이 파동에 대한 상승을 비트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아무리 이더가 5파를 만들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간 조정으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지금 둘은 계속 주고받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계속 둘이서 치고받고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해줘야 한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채널 리테스트하고 그냥 이대로 쭉 빠져서 한 110K 정도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안 좋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도 아마 이런 식으로 크게 빠져가지고 아마 중단도 지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장에도 한 3천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 추세 하단까지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임펄스도 가능할 겁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일 힘들죠. 단기적으로 꽤 많이 빠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만 안 나온다, 이 채널만 안 깨진다, 이 저점만 안 깨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긍정 회로를 굉장히 많이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행 중이라서 영상을 아주 길게는 못 찍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긴급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영상 보시면 좋겠고,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대응이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방에다가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톡방이랑 텔레그램방 들어와 주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영상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